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주는 J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명쾌한주는 한 주간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슈 토크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네. 이번 주의 핵심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좀 재밌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재밌는 해보자. 거. 네. 이런 차원에서 정치인들의 SNS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두 분도 SNS 많이 하시나요? 저도 하고요. 어. 저 고재영 기자도 유튜브 채널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시죠, 예. 맞아. 예, 서로가 좋아요. 서로 좋아요. 네, 상부상조를. 상부상조. 예. 예, 안정된 시장이잖아요. 네. 그쪽에서. 그렇죠. 예. 예. 저도 사실은 꽤 일찍 시작은 했는데 네. 주로 이제 뭐 제 이야기를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눈팅. 네. 이제 hunting. 취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요 볼 수밖에 인사들이 남긴 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따가 얘기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SNS가 이제 기자들의 제2의 제3의 출입처가 돼가지고 맞아요. 예, 예, 예. 꼭 항상 이제 체크를 꼭 해야 되는 네.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SNS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요 사람 거는 꼭 찾아본다. 뭐 이런 것도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기 뭐 전국적으로는 뭐 요즘 이재명 지사 가장 핫하니까 그렇죠. 이재명 지사 SNS는 좀 보죠. 중요한 뉴스. 그리고 중요한 언급을 하게 되면 언론에서 SNS를 받아서 쓰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지역에 국한해서 보면은 특히 이제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첨예하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을 때는 홍명한 의원 페이스북을 좀 유심히 좀 봤어요. 왜냐하면 제2공항 관련해서 나름 정의되고 그리고 연구한 내용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도민들하고 소통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많이 들여다보게 되죠. 그러니까 SNS가 이제 종류별로 좀 약간 이제 좀 색깔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SNS별 특징 하면은 뭐 주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이렇게 잘 산다. 네. 뭐 그런 거 있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이렇게 잘 먹는다. 예. 뭐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애가 이렇게 잘 큰다. 뭐 그런 특징이 있는데 뭐 이슈를 따르기에는 그러니까 이슈를 살피기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좀 트위터 같은 게 좀 좋은 플랫폼인 것 같고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좀 상대방의 근황이라든가 지인의 어떤 근황이라든가 뭐 최근에 어떤 뭐 관심사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에는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사님께서 이제 또 수능 수험생들한테 좀 격려의 메시지. 아니 이분은 이게 연마다 이게 연례 행사예요 이게 또 본인이 또 이제 그 학력고사 전국 수석이라는 좀 약간 그런 그 대표적인 상징성 이렇게 복장도 갖춰가지고. 그렇죠 하다 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을 올리시고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SNS라는 게 정치인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와 주장을 대중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가장 효용성이 높은 창구로 좀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인 SNS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주로 이제 지금 정치인들은 페이스북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나 이것도 약간, 예. 인스타그램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정치 시즌만이 되면 뭐 활동하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치적 견해를 이제 소통의 창구로 삼는 정치인들이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기자들도 사실은 아까 앞부분에 얘기를 했지만 SNS 보고 취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일정이나 이런 네. 것들을 캐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이슈 메이커들,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거기서 뭔가 발언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사화되는 경우들도 있고 좀 세태가 그렇게 변하는 거 보면 사실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SNS라는 창구가 점점 비중이 좀 커지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걸로 인한 어떤 정치 활동의 영역이 또 생기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들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페이스북이나 SNS만큼 그런 거에 각 적합한 플랫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 특히 정치를 지망하시는 뭐 정치 초년생들도 SNS를 통해서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전략적인 측면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SNS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싶은 관음증.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노출증이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하게 좀 이렇게 섞이는 그런 좀 약간 좀 복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약간 잘 이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우스개 얘기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 기사로 자기 부고 기사만 아니면 모든 걸 다 뭐 좋아한다라고 하지 노출되는 게 않습니까? 좋다 이렇게 예, 얘기하죠. 예. 네. 근데 마침 이제 또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매체에 내가 뭔가를 나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싶어도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어느 정치인을 취재를 하고 어떤 발언을 담을 것이냐가 이게 사실 매체의 선택권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다행히 보면 이제 SNS에는 그런 선택권이 이제 본인한테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어떤 언론을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SNS 자체가 이제 또 본인이 직접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창구로 활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 SNS가 지지층들 결집하기에 굉장히 네. 경제적으로나 어떤 그 시공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원래는 이제 그 공직선거법상의 그 93조 1항에 따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진 뭐 어떤 뭐 영상 뭐 그런 지지 추천의 내용을 원래 이제 게시를 할 수 없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11년에 SNS를 이 항목에 포함하는 게 이제 과잉 규제라고 봐가지고 이걸 위헌이라고 한번 판결을 내린 이후에 그 이후에 정치인들이 굉장히 본물 터지듯 SNS로 좀 몰려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지지층 얘기를 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제 자기 지지층이 많이 있는 인터넷 카페에다가 뭔가 글을 그렇죠. 올려서 굉장히 이제 그 열렬한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약간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그런 지지층한테 되게 공격을 받는 경우들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SNS 취지가라고 하는 것이 특정 언론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소통의 창구를 좀 넓힌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이제 SNS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종의 확증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SNS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친구를 맺는 분들이 자신의 생각과 견해가 다른 분들하고 친구를 맺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 중에서도 친구를 맺거나 팔로우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정치적인 견해를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발언을 내놓으면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리고 막 지지한 댓글을 눌러주니까 자신의 정치적 발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실제로 여론의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갖고 있는 SNS와 여론의 차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NS 정치에 정말 이따가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위험한 게 어떻게 보면 SNS가 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네. 이게 게시물이 노출되기도 노출이 하고, 되고 그쵸. 뭐 네. 추천도 되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확증 편향을 강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치의 양극화를 굉장히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이미 미국에서 나타났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뭐 이미 그와 비슷한 단계를 지금 이미 밟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SNS를 열심히 하는 정치인 네. 하면 떠오르시는 분, 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들부터 뭐 이야기를. 가까이 네. 뭐 원희룡 도지사 네. 얘기할 수 있고요. 원희룡 뭐 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예. SNS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죠. 뭐 조국 전 법무장관도 과거에는 SNS를 굉장히 활용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SNS를 소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재명 지사와 원희룡 지사 예.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저 두 분을 좀 잠깐 비교를 하기 위해서 네, 조사를 좀 좋습니다. 해왔습니다. 예, 또 아주 이런 것도 제가 좋아요. 담당이기 때문에 네. 네, 권투에서 선수를 소개하듯 네. 예, 방식으로 네. 청코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 잘한다. 페이스북 기준으로요 팔로워가 32만 8천 명. 와, 뭐 이분은 좀 약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도정의 어떤 결정 사항이라든가 중요한 정책 내용, 중요한 인사 내용들을 자기 SNS로 막 빵빵 터뜨려요. 맞아요. 야, 요거 트럼프 방식이네. 예, 좀 트럼프 방식으로 좀 훅 찌르고 그냥 들어가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삼국지 조조에게 자신의 정예병, 청주병이 있었다면 이분에게는 이제 손가혁이라는 온라인 전문 정치팬, 예, 나쁘게 얘기하면 댓글 부대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저 콩코너 원희룡, 네,
국민의힘 제주도지사고요. 팔로워 기준으로 13,000. 야, 정말 적다. 열심히 시작한 시기에 비하면 그렇죠. 예. 많이 선전한 늘었죠. 거예요. 이분은 뭐 요즘 들어가지고는 좀 정치적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좀 정부 여당하고 좀 각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 거를 보면은 좀 약간 이게 뭐 의도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좀 뭐 전을 지진다든가 비서하고 뭐 재미있는 사진을 찍는다거나 나름대로 좀 소탈한 이미지 뭐 그리고 좀 약간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좀 완곡한 어법으로 풀어내려고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방식보다는 좀 약간 오바마 방식하고 좀 약간 비슷한. 예. 원지사가 좋아하시겠네요. 예, 아니. 분석 잘하시네. 원지사님이 네. 오바마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원지사 스스로가 블로거 원희룡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책도 내시고 옛날에 굉장히 블로그 글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그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번 유세 중에 한번 피습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블로그를 했다가 이게 나중에 당내에서 좀 약간 저 어떻게 당대표가 피습을 당했는데 뭐 좀 약간 좀 웃는 모습, 게임을 하는 모습 그걸 한번 올려가지고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본인이 신문물, 특히 컴퓨터에 대해서는 내가 잘하고 있고 이쪽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다는 걸 굉장히 맞아요. 어필을 하고 싶어 옛날에 합니다. 그 네. 한나라당 시절 그때도 그렇죠. 아무튼 트위터 같은 것도 되게 열심히 맞습니다. 그때 했어요.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에 비하면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는 좀 약간 팬클럽층이 좀 약하다. 예.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절대적인 팬층은. 팬층이 좀 적은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재명 지사와 원희룡 지사의 그 소통의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견해를 밝히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죠. 뭐 예전에 뭐 계곡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경기 도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SNS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원희룡 도지사는 도정에 대한 현안 문제보다는 본인의 이미지 첫 번째 거기서 출발했고 그리고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로서 SNS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최근에 물론 그런- 최근에 네. 경향이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SNS라는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두 명의 정치인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원희룡 지사의 SNS 활용 중에 야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신박한 게 있어요. 정말 신박하게 저는 진짜 무릎을 탁 쳤던 게 뭐냐면 2018년 5월에 그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하느냐 마느냐라고 굉장히 중요한 네.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원 지사께서 직접 본인이 네. 영어로 네.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영상을 띄우는 제주 개최를 희망한다.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야 이분은 이걸 가지고 못할 게 없는 분이다.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이 났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SNS라는 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희룡 도지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한계, 정치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인식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그럴 때 아주 훌륭한 무기 중에 하나가 SNS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SNS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 그리고 중앙 정치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늘 어떤 논평자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논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SNS를 보고 있으면 원희룡 도지사를 보고 있으면 정치인인지 아니면 정치 평론가인지 구분이 좀 모호할 정도의 발언들,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많은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는 어떤 이슈를 던져줄 수 있는 소스로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그 원지사가 초반에 이제 그 SNS를 작성하고 시작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 이제 막 수험생 복장해서 나오기도 네. 하고 네. 뭐 아무튼 좀 재밌는 복장을 해서 막 나오면서 약간 그 관심을 끄는 뭐 그런 쪽에 조금 치중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고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아무튼 중앙 현안에 대한 어떤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거의 초지일관 그렇게 가고 있어서 뭐 그런 활동에 대한 그 엇갈린 시선들이 사실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야 워낙 팬층이 두터운 사람이고요. 유력 대선 후보로 이제 거론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라고 하는 정치적인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SNS를 바라보는 입장도 다르죠. 다만 이제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한테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원희룡 도지사는 아까 얘기한 팔로워가 만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 지역에서는 SNS에서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중앙에서 이재명 지사만큼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 팔로워 수로만 보면 아까 이제 제가 뭐 그 32만 대 뭐 13,00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그래요. 이제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하셨지만 워낙 직선적인 스타일이고 뭐 여기저기 좌충우돌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선이라든가 정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거를 SNS를 통해 가지고 좀 공개적으로 비판도 많이 하고 뭐 이거를 뭐 어떤 뭐 익명 처리를 한다거나 어떤 뭐 좀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한다거나 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약해요,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인이지만 너무 뭐 모두 까기적인 성격이 좀 그렇게 강해가지고 이재명 지사는 보면 이제 분명히 SNS로 흥한 면이 있지만 이분이 잘못돼도 SNS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평판이 있는 식으로 본인이 심판자가 돼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재단을 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전선이 많습니다. SNS를 중심. 아니,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친문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저 해경궁 김씨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지난 대선 경선에서 있었던 그런 앙금도 있고 좀 아까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물론 아까 팔로워 수는 좀 약간 비교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야, 이분이 국정과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전체적인 거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많았었구나. 그럼요. 예. 아니 왜 그러면 제주도지사 하면서 제주도정에 대한 관심은 좀 그렇게 보이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이 원희룡 지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수출용이라면 너무 괜찮은 제품인데 이게 제주도지사 내수용으로 하기에는 좀 뭔가 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재명 지사는 SNS를 심판자와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는 평론가형과 수출형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 발언들의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도정에 대한 이야기의 비중이 현저하게 작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시선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뭐 우리가 평가할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까 평가를 해보죠. 둘 중에 누가 더 득이 많은 것 같아요? SNS 활동을 통해서 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원희룡 도지사, 저는 이제 원희룡 도지사가 나름의 득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언론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SNS를 보고 정치 뉴스로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원희룡 도지사는 SNS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소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워낙 이재명 지사야 그런 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언론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정치적인 존재감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희룡 도지사가 SNS에 몰입하는 이유, 그러니까 과몰입하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권투식으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청코너.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챔피언은 이재명 지사일 거고 그에 대해서 이제 도전자가 지금 원희룡 지사가 되는 건데 사실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2018년 이전에는 정치적인 접점이 없었어요. 붙을 시점이 없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성남시장하고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같은 선상에서 좀 뭔가 좀 어떤 정국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아마 그 2018년이었는지 19년이었는지 그 필리핀 반송 쓰레기 그때 아마 그 이재명 지사께서 제주산 쓰레기 때문에 뭐 이미지가 뭐 훼손됐고 우리 경기도에게 뭐 적치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가 이때를 싶어가지고 놓치지 않고 바로 그냥 훈장질이라는 표현 그때 쓰셨어요. 굉장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수위가 있는 표현이긴 한데 이 이후에도 어떻게든 보면은 원 지사는 계속 뭔가를 도전을 하고 싸움을 걸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고 이재명 지사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 싸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좀 그런 면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SNS 대전은 그나마 지금 원희룡 지사가 좀 더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떤 싸움이든 도전하는 입장이 좀 수월한 편이죠. 아무튼 뭐 잃을 것보다는 아직 원 지사는 잃을 게 없죠.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원희룡 지사랑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 두 분 말고 지역의 뭐 도의원이라든지 뭐 제주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SNS 활용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뭐 21대, 20대, 19대 뭐 하여튼 총선을 계기로 해서
SNS를 통해서 정치적인 활동이나 정치적인 입장을 표출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죠. 21대 총선만 하더라도 아마 총선에 뛰어든 모든 후보들이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 이전만 하더라도 꽤 많았고요. 지금 뭐 현역 국회의원들 위성군, 오영훈, 뭐 송지효 현역 국회의원들도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자기 얼마 전 보니까 위성군 의원이나 오영훈 의원 2021년 국회 예산안이 네. 통과됐을 때도 옛날 같으면 아마 그 의원실에서 보도자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뭐 이 제주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통과됐는지 이것도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으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선거 때부터 예.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소통의 창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유형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네. 해보니까 어떤 식으로 동생이에요. SNS를 활용하고 있는가 봤을 때 주로 이제 첫 번째 방식이 좀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의견 표출형. 뭐 어떤 도정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아마 이거는 뭐 저 아까 그 김 박사님도 얘기하지만 좀 약간 홍명환 의원님이 좀 약간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인맥 과시형.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다 만났네? 해가지고 그 단체 사진 사진 찍고? 찍는 분들 예, 꼭 계세요. 이렇게 좀 약간 인맥 과시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뭐 초선 의원이든 이제 재선 다선 의원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제 동정 소개형. 내가 오늘 어딜 가서 뭘 맞아요. 했습니다. 뭘 네. 했습니다. 아이들과 라고, 뭐 한 것도 올리기도 좀 하고 초선 의원분들이 이건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활동을 좀 아무래도 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지역구 거를. 의원들 그리고 또 이제 비례대표 의원님들 앞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혹시 이제 지역구로 이제 도전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자신이 뭘 하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또 이제 보면 이제 좀 재선 다선 중심 분들로 선거 때만 반짝하는 반짝형. 그래요. 예, 네.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서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의정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제주 지역에 언론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 뭐 의정 현안 문제에 대해서 뭐 도정 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 감사라든지 거기서 제기했던 내용들을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소개해야 하는 언론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슈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의원의 질문이 지금 이슈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게 중요한 문제이고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는 주로 이제 SNS를 통해서 해당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슈 중심으로 그 취재들이 그렇죠. 이렇게 네. 몰리다 보니까 기사들이 사실은 천편일률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런 묻힌 것들을 본인 스스로 약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SNS를 통해서 사실은 이 SNS라는 게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소통을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뭐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도 보면 뭐 아까 뭐 원지사 이재명 지사도 다 마찬가지고 정치인들 보면 이게 소통이라기보다는 어떤 일방적인 홍보 뭐 이런 느낌인 경우들도 많거든요. 제대로 어떤 그 네티즌들과 아니면 내 지지층들과 아니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거기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좀 거기서 수정 보완이 되고 뭐 정책에 좀 영향을 끼치고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이 한 일을 일방적으로 이제 알리는 거기서 그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보시나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 옛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모 도의원하고 SNS상에서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네. 근데 누군가요? 예, 모 의원입니다. 근데 그게 이니셜만 되게 어떻게 기분이 묘한 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희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물론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반박을 하니까 괜히 이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느 순간 이제 패삭이 되고 패절이 되는 경우들도 공고에 심심치 않게 있고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상해. 네,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그렇게 SNS 설전을 벌이고 나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만났을 때도 서먹해요? 그 감정이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이나 경기나 이제 전국 단위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SNS에서 맺어지는 여러 가지의 인연들이 온라인에서 인연들이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SNS에서 설전이 결국 현실로 와서 현실적인 문제로 번지는 경우들도
종종 힘쓰지 않게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뭐 정치인들하고 직접 이렇게 김 박사님처럼 설전을 벌인 적은 없는데 예, 그거를 이제 저 아시겠지만 이제 기자로서 이렇게 눈팅을 했죠.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그 아마 말씀하신 그 행정사무조사가 그때 이제 한번 네. 그래요. 도의회에서 부결됐을 때 신화역사공원 예, 행정사무조사.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아마 김 박사님처럼 이 도의회의 어떤 결정, 부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하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그때 이제 부결을 했던 민주당 의원님 몇몇 분의 SNS 계정에 좀 항의를 하셨던 댓글을 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일 때문에 그 도의원들끼리도 설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 의원이 이제 자신의 SNS 계정에 그 관련돼서 부결 그 표결 명단을 올리니까 그 부결을 반대 의견을 내비친 당 초성. 의원이 소속 의원이 그간에 조성으로 꼭 이렇게 다 공개해야 속이 후련했냐 예. 이거 맞죠? 예, 예.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게 SNS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는 분명한데 이제 정제되지 않은 의견들을 표출하다 보면 그 SNS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견해 차이가 결국은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굉장히 큰 손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즉각 표출되는 그러니까 성격이 있다 그 보니까. 어떨 때 들어보면 소위 말하면 술자리에서 나 나눌 법한 이야기들이 SNS상에서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되면 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정치 현안 문제에서 다뤄야 되나라고 하는 좀 자괴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좀 약간 그 몇몇 도의원분들의 대응에 좀 실망했던 게 뭐냐면은 물론 그 도의원이 직접 그때 가졌던 생각과 어떤 보면 이제 시민들이 가진 생각과 이게 불일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응하는 좀 태도나 그런 거에 있어서 오히려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어떤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걸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뭔가 비전이나 계획을 보여주셨어야지 같이 비아냥거리고 내가 뭐 당신만큼 그렇게 인생을 못 살지 않았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비난을 하고 하는 분들은 과연 정치인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좀 이거를 그래도 우리가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견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 무게를 좀 견뎌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미숙하지 않았나. 예, 지금도 좀 그 생각이 드네요. 저는. 행정사무조사가 부결된 것도 사실은 좀 실망스러웠지만 그 이후에 이제 SNS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의원들 간의 설전 그 과정에서도 또 한 번 실망을 했다는 이야기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SNS 기능이 이제 뭐 즉각적으로 표출되다 보니까 사실은 논란도 많은 것도 있지만 지금 아까 행정사무조사 얘기가 나와서 조금 이 얘기를 더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벌어진 설전은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통의 어떤 긍정적인 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사무조사가 부결이 되고 SNS상에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죠. 그런 것들이 즉각 표출이 되면서 다음 의원들한테 바로 정치적 전달이 압력이 됐고 되는 거죠. 바로 이제 네. 상정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SNS가 갖는 어떤 시민들과의 소통 기능 그리고 이게 정책에 반영되고 정치에 반영되는 어떤 그런 사례로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아마 제주 지역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낳은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SNS상의 여론이 실제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확인하게 되거든요. 특히 행정사무조사 같은 경우는 SNS상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격렬한 반대 의견들이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그대로 반영됐고 그리고 마침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반응들 즉각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 압박을 느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SNS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재의결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그때 이제 기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런 경우에 SNS가 없다고 하면 뭐 일부 시민단체나 일부 맞아요. 시민들이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뭐 시위를 하는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뉴스를 취재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정도의 시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였다면 SNS에서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피부로 즉각적으로 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어떤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직접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떤 창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지역에서 느낀 사례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인들이 SNS를 처음 활용하게 된 건 뭐냐면 자기 과시거나 자기를 알리기 위한 용도로서 SNS를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SNS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권력의 밀실에 갇혀 있지 않고 지금 그렇죠. 광장으로 나올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부 정치인들은 아직도 권력의 밀실에 갇혀 있는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SNS를 과시형으로만 사용했으니까 당장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면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취중에서 SNS를 올렸다가 논쟁이 되는 부분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부작용이지만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 SNS 갖고 있는 순기능들은 특히 지역적인 현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급여 내역서를 공개한 모 도의원님의 네, 있어요. SNS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그러니까 그거 저도 봤거든요. 그것도 저 댓글 남겼다가 이렇게 좀 댓글 남겼어요. 뭐라고 남기셨어요? 그래서 물론 그럽니다. 그 급여 내역서를 올린 도의원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그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겠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의 심령은 우리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처럼 뭐 숙제 내면 선생님한테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받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잘했다는 말보다 못한다, 잘해라는 말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어찌 보면 정치 초년생으로서 초선의원으로서 어떤 도민들한테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싶은 욕심, 그 과욕이 어떤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불일치를 보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 좀 해주시죠. 본인은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그걸 보고 왜 이렇게 액수가 많아? 그러니까 그 액수에만큼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행정사무감사 기관에도 도의원 하기 너무 힘들다. 뭐 여러 가지 뭐 편의시설, 복지시설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사에 달린 그냥 안마- 실력을 얘기하시죠. 안마의자 얘기하시죠.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 보면 아니 그렇게 힘들면 의정 활동을 안 하면 되고, 근데 권한과 권력은 누리고 싶고 그에 따른 책임은 지려하지 않은 그런 의원들의 태도가 결국은 예전에는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네. 보도가 돼야 이 의원이 평소 성격이 이렇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감 없이 그 의원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커밍아웃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그걸 자기를 이 한계를 그대로 노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SNS를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자신의 수준과 정치적인 경륜과 이 정말 바닥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으니까 좀 그런 거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향후에 맞아요. 판단에 아주 좋은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좀 재미있는 아까 게시물들 나왔는데 고 기자님 그동안 봤던 게시물들 중에 좀 재미있는 사례들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근데 지금 지역 네. 국회의원 얘기를 지금 안 하시는 것 그러네요. 같아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위성공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5월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네. 그때 아마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농성을 하다가 이제 어떤 30대 괴한에게 좀 습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정치적인 입장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좀 무력으로 폭력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당위성도 좀 약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위성공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당시 본인 트위터에 이걸 좀 약간 조롱하는 글을 좀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액션 아웃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었다 싶었는지 급 삭제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마 이제 아마 도민 여러분들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지만 이제 올해 총선 말고 4년 전 총선에서 이제 그때 이제 오영훈 네, 국회의원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후보 시절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굉장히 그때 지금은 뭐 라이브 방송 많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좀 한 발 앞서간 그렇죠. 거였죠. 페이스북 라이브 지역에서는. 방송을 그 방송 내가 보고 있었다니까요. 신박한 굉장히 신박한 접근이고 굉장히 참신한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가 아무튼 재판을 좀 다니시면서 어쨌든 뭐 본인이 원하는 이하의 형을 받으시긴 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시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정치 인생을 좌우할 뻔한 그런 그쵸. 어떻게 보면 그런 SNS 활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제가 뭐 유튜브 할 때는 유튜브에 초대해서 좀 같이 인사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치 초년생들한테는 SNS로 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건데 드러내다 보니까 욕심이 과하면 그렇죠.
늘 어딘가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의원하고 국회의원 사례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우리 그 도에 있는 집행부의 고위 공무원 분들도 좀 약간 SNS로 좀 구설을 산 적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우금민 도정 때 이제 그 보좌관을 하시던 한 분은 민주당 도의원들을 향해서 굉장히 거칠게 비판하는 그런 트위터 글을 올리셨다가 좀 약간 이게 기사로 보도도 되고 그분 또 현역을 복귀했죠. 이게 예, 아무튼 네, 현역으로 복귀를 하셨더라고요. 네,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 노희섭 전 국장 네, 네. 같은 분은 못 해먹겠다라는 표현을 약간 예, 토로를 했죠. 예, 했다가 이분 또 이제 그 저 의회에 또 불려 나오셔가지고 좀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좀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지역 정치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SNS가 떼를 내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함께 굴러가는 예. 약간 그러네요. 이게 뭐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나 이제 공식적인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공식 계정이 있고 또 그냥 개인 SNS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노희석 국장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개인 SNS들을 계속 하셨던 분들이 개인 그렇죠. SNS에다가 자기 진술을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위공직자로서는 또 문제가 되고 약간 이런 경우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위공직자 사이에서는 도의원이나 정치인들하고 친구 맺으면 안 된다. 팔로우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SNS라는 게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근데 사적인 공간이면서도 대중들에게 오픈된 노출된 공간이라는 거죠. 아까 노출증과 그렇죠. 예, 관음증 이 두 묘한 경계에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자신의 사적인 의견의 표출인지 아니면 어디까지가 공적인 의견의 표출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사적인 발언조차도 공적인 발언으로 간주되니까 사적인 어떤 토로나 특히 이제 음주, 취중 이렇게 올렸던 글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캡처가 되죠 주로. 네. 캡처가 되죠. 예. 영원히 남아요. 지금 아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이제 아슬아슬하게 네. 넘나들다 보니까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죠. 취재 장소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출입처가 그냥 됐죠. 만났을 때만 접할 수 맞습니다. 없었던 사적인 영역들을 거기서 많이 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취재를 할 때 조금 이것이 참고사항이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뭐 SNS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취재 관행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2000년대, 그러니까 1990년,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는 정치부 기자들이 라디오 방송, 아침 방송을 꼭 들었어야 많이 됩니다. 들었죠. 거기서 나온 발언들. 네, 저도 열심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아침 라디오 방송보다는 정치인들의 SNS를 팔로우하지 않으면 맞아, 정치부 기자가 아니라는 맞죠.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의 특히 초임 신참 기자들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그 팔로우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를 보고하는 것. 그래서 이게 깜이 되느냐 마느냐 이 판단 여부를 확인하는 거라니까 아까 고재열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나 청와대만 출입처가 아니라 SNS가 또 다른 출입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때는 그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건조해서 내려오실 분인데 전 세계 모든 언론인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다 팔로우하는 그러니까 이분 트윗에서 워낙 센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터트리는 게 사실은 네. 많이.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센 발언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리고 이게 기사화되고 이 과정이 자꾸 반복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좀 전략적으로 이 SNS 계정과 게시물을 좀 약간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어떤 보도자료가 배포하면은 사실 우리 기자들끼리는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거 도대체 오늘 무사 기자회견 MC인고 왜 MC인고 네.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어떤 배경이나 이런 어떤 맥락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가 파악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SNS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갑작스럽게 나오고 이게 또 속보 경쟁도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이거 맥락이나 문맥을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덥석 물어가지고 이걸 기사화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뭐 물론 저도 이제 뭐 언론에 계시고 이제 다들 계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는 하면서 야, 그 이제는 좀 약간 좀 가려가지고 좀 볼 거 보고 파악할 거 파악하고 해도 좀 늦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데 급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가짜 뉴스가 사람들 많이 공격을 하지만 사실상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유포하는 책임이
지금 기존 언론에 있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SNS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그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따옴표 안에 갇혀서 마치 사실인 양 보도되면서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아 그렇게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고 또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굳히게 되는 계기로 삼으니까 SNS가 갖고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능 중에 맞습니다. 그런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은 이야기시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점점 SNS에 기대는 정치인들의 활동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그런 것들은 더 폭발하겠죠. 정치인들의 SNS를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일단은 뭐 정치인들하고 SNS는 뗄래야 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만 이제 네. 자신을 보여주면 그 보여줌의 태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실에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광장에 나서 자신을 보여주는 거니까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언어나 아니면 그 발언의 선택도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서둘러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진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치인들 스스로도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팩트를 체크하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노력과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SNS 정치 어떻게 가면 좋을까?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를 좀 초반부에 진행을 얘기를 하죠. 했습니다만 아까 김 박사님이 확증 편향이 굉장히 네. 강한 또 미디어가 이게 SNS거든요. 사실 본인을 홍보하고 본인에 대해서 알리는 게 기본 목표라고는 하지만 SNS에 이제 본인이 어떤 게시물을 올리고 어떤 좋아요를 누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 개인을 둘러싼 SNS 상황이라든가 환경이라는 게 한쪽으로 급속히 쏠릴 네. 위험이 굉장히 높은 곳이 또 아마 SNS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의 어떤 진영이라는 게 있고 그 진영의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이걸 잘못 사용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현실과 그러니까 민생과 괴리된 민심과 괴리된 자기만의 섬을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점을 경계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소통을 하기 위한 좀 노력 이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 도의원들이 좀 SNS 정치를 이렇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지점들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가 보면 특히 이제 정치인들의 SNS 활용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뭐 지금은 그만둔 국회의원하고 이제 유튜브 방송도 몇 번 했는데 방송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송 실명으로 담당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방송 담당 기자 그 비서관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담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고 그 편집도 따로 하고 그래서 마치 방송인인지 정치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SNS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전달한 창구인데 자기가 아니라 포장된 언어, 만들어진 언어를 전달하는 창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힘들더라도 자기 언어로 자기의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좋고 다 좋지만 본인의 언어가 좀 사라진 SNS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 싶어요. 좀 좀 이런 아이디어 좀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뭐 페이스북 이런 계정 없으신 의원들도 많잖아요. 좀 이렇게 활용하면 좀 정치 활동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니면 뭐 그 중앙 정치인들이나 하는 네. 사례들 중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 사례라든가. 그러니까 SNS가 대중지성을 모으는 데는 힘이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해서 뭐 박영석 의원 얘도 있습니다만 지역 현안 문제에서 저는 이제 홍명한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도의원들 그걸 역할을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도정 현안 문제에 대해서 특히 뭐 축사 낚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제2공항 문제라고 하든지 그래서 도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을 받고 그 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중지성을 모을 수 있는 창구로서 SNS를 활용한다면 전 충분히 좀 SNS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 혼자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현안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지금 도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좌진을 둘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물론 전문위원회 뭐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도민들 이 제주 도민들이 갖고 있는 집단지성을 SNS로 통해서 활용한다면 충분히 이제 많은 정보와 그리고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그 편향성의 얘기를 하면서 그 잠깐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예전에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하시던 그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네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국회의원 뭐 지금은 이제 무소속이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수의 대표적인 그분이 하던 이제 홍카콜라 네. 이 두 개의 방송이 합방을 해가지고 좀 이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진보 양쪽의 유권자, 그러니까 저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박수를 받았죠. 높은 관심과 좋은 반응을 얻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어떤 뭐 정치인들과 어떤 인플루언서의 보여주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대립되는 의견도 한 방에 모아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의견을 그러니까 가슴을 터놓고 얘기를 해보면 뭔가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요. 그 얘기는 원더풀 TV하고 고카라고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원대한 그런 계획 건가요? 있는 거 아니에요? 픽처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정치인 분들도 뭐 물론 이제 뭐 민주당 분들이 많이시긴 하지만은 좀 그래도 좀 서로 이제 정치적으로 좀 약간 저쪽에 있는 분들하고도 좀 약간 교류하는 모습, 뭐 어떤 뭐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 그런 것들 좀 뭔가 고민을 해보면 뭔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원더풀 TV 한번 출연할까요? 저희가 한번 같이 가시죠, 김 박사님하고 저. 예. 출연을 원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이게 지사님 출연을 원하면 저희 어떻게 한번 좀 원더풀 TV 한번 꼭 나가고 출연은 싶습니다. 저렴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뭐 그 SNS를 통해서 그 상대 진영의 정치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또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바람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그냥 자기네 일상을 보여준다거나 일방적인 홍보들을 하는 게시물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국민들의 시선이랄까요? 평가는 어떨까요? 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유권자들의 마지막 시선은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려낼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댓글이나 그리고 물론 지지하신 분들이야 뭐 좋아요 댓글도 눌러주시고 하겠지만 그걸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굉장히 싸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의 급여 명세를 공개했던 뭐 의원의 사례나 아니면 동료 의원의 댓글에 욕설 같은 초성을 남긴 모 의원 사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유권자들이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엄정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좀 저는 그 아까 이제 왕관을 쓴 사람이면 좀 무게를 견뎌라는 견뎌라. 표현을 잠깐 하긴 했는데 사실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동정은 아닐 것 같아요. 동정은 아닐 것 같고 주 이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의가 열리면 그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의회가 열릴 때만 반짝하는 정치 말고 SNS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항상 어떤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의견 수렴도 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좀 그런 정치의 일상화가 이 SNS에 좀 정착이 되면은 제가 의원님들 장담하건대 팔로워 수 굉장히 많이 늘 겁니다. 그러면 저 뭐 어디 누구 어디 저 이장단 회장단하고 사진만 찍지 마시고 그런 거 하시면 많이 늘 것 같아요. 나도 SNS 한다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네. 그거를 정말 어떤 그 소통의 그렇죠. 창구로서 정책 개발의 창구로서 좀 활용을 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저 이제 마무리하는 깨톡 순서 하고 정리를 할게요. 예, 마지막으로 뭐 SNS를 열심히 하는 정치인 누군가에게 깨톡을 날리셔도 좋고 아니면 너무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해보셔라 권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해도 좋고 뭐 누구한테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네, 원샷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저 김 박사님이 어느 분께 깨톡을 남길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 저하고는 이제 뭐 아마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께 깨톡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남의 말도 잘 들으십시오. 네. 아주 자, 철저하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굵고 접니까? 짧게. 예. 뭐 저 한번 2주 연속 제가 늘 편애하지 않습니까? 원희룡 지사님에게 편애하는 원희룡 애정이 지사님이 과하세요. 네. 애정이 그러니까 상을 줘야 된다니까요, 원 네. 지사님이. 근데 원희룡 지사님한테 깨톡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우리랑 좀 잘 사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순화해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